네, 안녕하세요. 1강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이제 세 번째 파트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3에서 코스에서 진행하게 될 이제 강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의 커리큘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고, 네,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섹션별로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파트 3에서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는 파트 2까지 제작했던 예제들은 조금 파티클 하나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좀 단순한 네, 연출들에 이제 불과했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좀 퀄리티 있는 작업들, 네, 예제들의 난이도를 좀 확실히 올려서 네, 개인 작업 하시거나 할 때 네, 응용하실 수 있게 네, 다양한 액터들의 활용도 같이 곁들여서 갈 거고요. 네, 그 예제들을 완성하기 위한 이제 재료들을 미리 좀 학습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섹션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시퀀서 툴에 대한 이제 활용법을 이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살짝 맛보기로 같이 섞어서 네, 연출을 완성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쉐이크라든지 좀 부가적인 기능들의 활용, 이런 캐릭터들도 이제 스켈레탈 메쉬를 이제 가져와서 같이 연출에 더 완성도 있는 연출을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여기 시퀀스 안에서 네, 하나의 완성도 있는 연출을 만들기 위해 네,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레벨을 어떻게 세팅하고 갈 건지 네, 그리고 필요한 뭐 이런 캐릭터들은 뭐뭐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힘들진 않으실 거고요.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제작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예제마다 이제 어떤 기술을 좀 응용해서 네, 표현을 할 수 있는 좀 핵심적인 네, 활용법을 하나씩 넣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좀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이제 스프라이트 폭발 형태를 가져왔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바닥에 펼쳐지는 것들과 캐릭터 주위로 이렇게 펼쳐지는 마법 주문 같은 느낌의 이펙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파트 2에서는 메시 제작에 대한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가 이제 UV의 길을 만들어 주듯이 거기에 매핑을 해서 텍스처를 흘려보내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메쉬를 활용하지 않고도 그냥 워터리얼 안에서 UV를 네, 변형시켜서 UV를 마치 이런 원형, 방사형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네, 마치 메쉬를 쓴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네,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는 예제로서 네,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네, 방사형 코디네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나 그 외적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도 UV를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맛보기 정도 네,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폭발할 때 보면은 이제 줌블러 포스트 프로세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섹션 1에서 준비했던 재료들이 같이 지금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터리얼의 좀 기본적인 이런 UV 변형 같은 거는 판타지 이펙트로 굉장히 많이 쓰일 법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 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먼저 이제 제가 일전에 이 시그니처 코스 말고 먼저 오픈했던 내용들에서 썼던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뭔가 UV에 대한 변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넣어보고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라 머터리얼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표현을 할 줄 알면 굉장히 난이도 있는 표현은 거의 어느 정도 기초적인 선에서는 거의 모든 거를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머터리얼의 어떤 고급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액터들의 다양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런 데칼 표현, 지금 여기 움푹 패여진 듯한 느낌은 플랫한 그냥 텍스처로 만든 리소스 데칼 리소스고요. 그리고 여기 조각들이 깨져서 이제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후디니로 이제 물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가져온 스케일탈 메쉬예요. 그래서 후디니로 저희가 파트 2에서는 메쉬 제작까지만 간단한 메쉬 제작들까지만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거기에서 좀 넘어서서 이런 물리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리소스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지 스케일탈 메쉬로 어떻게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활용해서 이런 데칼 형태의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그런 좀 고급 난이도적인 표현 이 예제를 통해서 응용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폭발할 때 이런 나오는 연기 같은 리소스는 이거는 이제 후디니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리소스인데요.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는 연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후디니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텐데 이제 이런 형태를 시퀀스 텍스처 형태 또는 뭐 플립북 텍스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텍스처의 활용도 같이 한번 섞어서 예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이번 코스에서 요 시뮬레이션 리소스를 제작까지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판타지 스킬 연출에서 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처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파트가 진행되게 되면은 그때 아마 같이 제작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중점적으로 이 데칼의 제작과 이런 물리 애니메이션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칼 액터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션 되는 텍스처를 프로젝션해서 그 어떤 메쉬에 찍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데칼 액터를 생성하는 이제 순서에서 좀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섹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예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나이아가라에서 표현할 수 있는 더 확장된 기능들, 모듈들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해볼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스케일탈 메쉬 로케이션이나 스태틱 메쉬 로케이션이나 뭐
텍스처 샘플이라던가, 네,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모양대로 지금 뭔가 파티클이 점점이 생겨 있죠. 그래서 요 캐릭터 스켈탈 캐릭터를 가져와서 거기 표면에서 이제 파티클을 생성시키는 모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한 번씩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 샘플과 섞어서,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네, 한번 간단하게 같이 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주 쓰지 않던 모듈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많이 안 썼지만 저희가 지금 잠깐 보시면은 여기 파티클이 막 나오고 있는,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벡터 필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미리 이제 파티클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역 안에서, 네, 그래서 계속 이런 반복적인, 네,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벡터 필드를 후디니에서 어떻게 생성을 하고, 네, 어떻게 가져와서, 네, 모듈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액터 리소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네, 살펴보고 예제도 한번 섞어 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좀 더 다양한 이제 확장성을, 네,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모듈에 대해서. 그리고 벡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사실 잘 안 쓰긴 하거든요. 네, 맨 처음에 언리얼 4에서 나왔을 때, 좀 신기하게 사람들이 이제 썼던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네, 요소는 맞는 것 같아서, 네, 한번 그래도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음, 제가 볼 때는 뭐 R&D 요소로는 아직 좀 더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제작을 해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런 리소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래픽적인 이론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하게 되면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가져온 이유도 있고요. 네. 어떤 뭐 벡터 연산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벡터의 방향성을 정해서 가져오는 리소스이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알고 계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필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보면은, 네, 어떤 그래픽적인 이론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쉽게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섹션에서는 네, 예제까지는 제작을 안 하고 요 다음, 네, 다섯 번째 섹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다섯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예제죠.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이제 배웠던 뭐 스케이탈 메쉬 관련된 로케이션, 그런 모듈들, 새로운 모듈들을 조금 섞어서, 네, 활용해보는 예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예제에서는 substance 텍스처를, 네, 제작은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텍스처들을 활용해서, 네, 응용하는 식의, 네, 예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프라이트로 앞선 예제에서 만들었던 거를 조금 베리에이션 하는 과정을 좀 섞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스케일탈의, 네, 이런 순간이동 스킬, 이런 형태의
표현, 네, 요런 부분도 한번 요런 형태의 표현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넣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 뭐 트레일 생기는 거나 뭐 이런 폭발 생기는 거나 연출들 보시면은 거의 파트 1, 파트 2에서 만들었던 텍스처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제 똑같은 텍스처지만 저희가 만들었던 머터리얼로 활용해서 다른 느낌의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예제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만들었던 리소스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도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응용 같은 거를 이제 저는 따로 준비를 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냥 마스 머터리얼에서 끝나서 거기서 좀 더 응용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네, 같이 이런 표현도 네,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예제를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캐릭터의 머터리얼 효과라던가 네, 디졸브 머터리얼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천천히 보면 여기 이렇게 번져나가듯이 네, 타들어가듯이 이렇게 텍스처가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런 효과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네, 이제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이제 서브스탄스를 활용해서는 이런 번개 관련된 느낌의 텍스처, 네, 이런 노이즈 텍스처라던가 뭐 일자로 이렇게 번개 표현의 텍스처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를 한번 제작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네, 지금 여기서 만드는 리소스들이 대부분 이제 앞에서 저희가 같이 진행했던 네, 예제들을 섞어서 이제 만든 예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응용에 대한 부분이 또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리소스, 이런 리소스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응용을 제가 자꾸 왜 얘기하냐면은, 실무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네, 그런 거에 또 익숙하게 네, 제작을 할 줄 알아야 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선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많이 섞으려고 최대한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 지금 녹화 품질 때문에 뭐 이런 파티클 입자가 잘 조금 흐리게 나오는 건 있는데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부분은 벡터 필드로 이제 형태를 만든 거고요. 네. 조금 억지로 끼워 맞춘 감도 있지만 네, 이렇게 같이 넣어서 어떤 예제에 섞어서 완성까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던 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네, 이런 연출도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심플하지만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임팩트 있는 연출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5번째 예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예제까지 제작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파트에서 네, 목표라고 하면은 어, 아무래도 제일 처음으로는 이펙트의 어떤 스킬 연출의 과정, 네, 완성까지 어떻게 어, 완성을 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아마 좀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물음, 네, 어, 뭔가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표현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좀 쉽게 네, 풀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액터들의 활용법, 네, 앞서서 얘기했던 뭐 데칼이라던가 뭐 벡터 필드라던가 네, 뭐 스케일탈 메쉬의 활용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섞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나야가라의 모듈들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부분들도 다시 더 확장시켜서 네, 개념을 본인의 능력을 좀 더 폭넓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로 응용, 네, 복습하고 연습해 보시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진행하는 이제 제 강의가 어느 정도는 어, 제가 매번 이거를 체크를 도와드릴 수는 없는 형태잖아요. 네, 온라인 VOD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혼자 좀 공부할 수 있는 네,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셔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습관이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되거든요. 네, 그런 습관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부분에서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시고 좀 더 깊게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여러 가지 툴이나 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엔진들을 네, 학습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꼭 네, 응용이나 네, 복습, 연습 네, 무조건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감각도 이제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 중에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 생각은 확실히 작업은 감각은 안 쓰면은 녹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시도하고 연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이제 필요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해서 네, 준비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간단하게 조금씩 진행을 해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